재산분할에서 가성비의 5년 그리고 약속의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더 짧아져서 가성비의 3년 그리고 약속의 5년이라고도 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변호사님, 인터넷에 보면 재산분할에서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거 진짠가요? 이거 정말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요즘은 조금 더 짧아져서 가성비의 3년, 약속의 5년이라고도 많이들 그러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케바케입니다. 너무나 이제 알려진 사건이지만 삼성과 장녀의 이혼 사건에서 사위가 받은 재산분할금이나 최근 대법원 판단을 받은 SK가의 이혼 사건에서도 약속의 10년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판결에서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이제 혼인기간이 길면 기여도를 인정받기가 조금 더 수월하니까 재산분할에서 혼인기간이 마치 절대적인 기준처럼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만 보는 건 아닙니다. 부부의 혼인기간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데요. 즉, 이제 혼인기간 10년 동안 새로 형성한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신혼 초에 시댁에서 증여받은 아파트가 부부가 가진 재산의 전부라면 재산분할금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있어도 매우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부부 각자가 그 재산 형성을 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즉 기여도를 따져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혼인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기여도가 낮은 경우도 발생할 수밖에 없죠. 혼인기간이 긴데 기여도가 낮을 수도 있다고요? 가령 전업주부인 아내가 이혼하는 경우에도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4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남편과 이혼하는 경우와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1억 원의 월 수입을 가졌던 남편과 이혼하는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내의 가사노동을 경제적 가치 400만 원으로 환산한다면 4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남편과는 이제 기여도가 좀 서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남편이 월 1억 원의 수입을 가졌다면 아내의 기여도에는 앞선 경우와는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아까 전에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은 어떤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이야기는 아내가 전업주부라는 점을 좀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결혼 생활을 최소 5년을 하였다면 30% 정도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적용되려면 요즘 세대의 부부보다는 최소한 50대 이상의 부부에게 더욱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즉 50대 이상, 60대 이상의 부부들을 보면 부부가 20대에 결혼을 했고 20대에 결혼한 남편은 평범한 사회초년생이었고 마찬가지로 20대에 결혼한 아내는 가정주부였으며 결혼할 때 양가에서 지원받은 재산도 많지 않은 그런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부가 열심히 저축을 해서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고 또 대출을 받아서 집도 마련하고 이렇게 10년이 지나면 작은 집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남편의 경제활동과 아내의 가사활동의 경제적인 환산가치의 차이가 크지 않고 저축이라는 아내의 경제적 기여가 재산 형성의 큰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아내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세대에는 다르게 적용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무래도 최근 세대는 이제 소비 중심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이 기존 세대보다는 더 다양합니다. 물론 이제 과거처럼 열심히 저축을 해서 재산을 차근차근 형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쉽게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을 해주었고 혼인기간이 10년이 지났지만 그 부부 사이에 형성된 재산이 그 10년 동안 신혼 때 증여받은 집 외에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이 부부는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하면서 10년을 지낸 거죠. 이런 경우에는 혼인 후 10년이 지났어도 가사노동을 한 아내의 기여도를 50%로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경우에도 아내의 기여도가 조금 더 높게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요? 이번에도 역시 이제 혼인할 때 시댁에서 예를 들면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해줬고 혼인 후에 10년 동안 소득 대비 저축은 크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부가 시댁에서 받은 아파트를 10억 원에 처분하였고 그 10억 원에 대출받은 10억 원을 더하여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새로 매수하여 살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가 현재 30억 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아내도 충분히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시댁에서 받았던 아파트를 한번 처분해서 현금화를 했고, 여기에 이제 부부가 대출을 더해서 공동으로 20억 원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 20억 원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되는 거죠. 물론 기여도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혼인 기간 동안 자산 가치가 이렇게 폭등했다면 그 상승분에 대해서 이거를 부부 공동의 이익으로 모아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재산 분할에서는 아내의 가사노동 외에도 투자 등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고 인정될 수 있겠죠. 만약에 집을 새로 매수할 때 처가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은 경우라면 아내의 기여도가 더욱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도 이런 맥락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처가에서의 지원이 재산 분할 기여도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두고 2심하고 3심이 달리 판단한 경우죠. 실제 소송에서 보면 처가에서 남편의 사업 자금을 지원해 준 경우라면 아내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결국 재산 분할에서는 단순히 혼인 기간이 몇 년인 것보다 기여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이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혼인 기간 중에 총 수입, 그리고 시댁이나 처가에서의 경제적인 지원, 그리고 당사자의 투자나 저축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단순히 혼인 기간을 기준으로만 이 기여도를 예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윤원의 이혼전문 변호사 이윤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